문경 대승사 윤필암은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사불산 자락에 위치한 고찰로 고려 후기인 1380년 우왕 6년에 승려 각광과 잔성 김득비의 부인 김씨가 창건하였습니다. 이 암자는 아옹화상의 사리를 봉헌하기 위해 세워졌으며 당시 명문장가였던 이색이 기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색은 기문의 집필료를 받지 않고 그 비용으로 사찰 건립에 사용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일화에서 윤필암이라는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윤필암은 대승사의 부속 암자로 사불산의 묘봉 아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찰 내에는 관음전, 사불전, 삼성각 등 다양한 정각이 있으며 특히 사불전은 불상이 없는 법당으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는 정멸보궁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윤필암은 청남 스님의 둘째 딸이자 성철 스님의 제자 묘엄 스님이 출가한 절로 수덕사 견성암, 오대산 지장암과 함께 3대 비구니 선언으로 비구니들의 수행처로도 유명합니다. 오늘은 윤필암에서 출가한 우리나라 최초의 비구니 강사인 묘엄 스님의 출가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묘엄 스님은 1931년 진주에서 태어났다. 외아들로서 노모와 철을 두고 출가했다가 가문의 뒤를 이을 시 하나만 심어달라는 노모의 눈물 어린 간청에 못 이겨 하룻밤 파괴의 씨앗으로 태어났다. 14살의 어머니에 의해 청남 스님에게 보내졌다. 묘엄 스님이 13살 때였다고 한다. 어머니가 출가한 아버지에게 다녀오라며 편지를 주었다. 어머니는 중학교 진학시험 준비를 위해 한 1년간 산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오라고 말했다. 어린 소녀는 진주에 사는 친척과 함께 대승사로 찾아갔다. 청남 스님에게 어머니의 편지를 전했다.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그 편지를 청남 스님께 드렸지요. 청남 스님이 그 편지를 보고는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편지에는 어떻게든 이 아이를 중으로 만들어 달라는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조금 있다 성철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청남 스님은 그를 박대했으나 절친한 도반인 성철 스님이 애틋하게 거두어 내가 아는 것은 너에게 다 가르쳐 주겠다고 했다. 성철 스님이 친구의 어린 딸을 앞에 앉히고 말했다. 너그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물을 부어도 안 새는 사이다. 그러니 니도 나를 믿거라.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자신을 믿으라는 말부터 하니 피식 웃음이 나왔다고 한다. 그래도 스님에게 못 믿겠다는 이야기는 못하고 살아보면서 겪어봐가면서 천천히 믿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성철 스님이 되물었다. 와, 바로 못 믿는다 말이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아버지도 못 믿는데. 당돌한 말에 성철 스님이 껄껄 웃는다. 그리곤 어린 소녀에게 불교에 대한 관심을 불어넣기 위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그때는 그냥 옛날 얘기 듣는 기분으로 들었지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기억을 더듬어 보니 주로 인생 무상에 대해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쉽게 풀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컨대 출가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부처님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부처님도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한때는 호사스런 생활을 했지만 그런 화려함을 전부 다 버리고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 출가했다는 얘기를 들었지요. 그리고는 그 얘기를 현실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스님들도 셋속에 있으면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사장도 하고 그러겠지만 그런 것 다 버리고 출가하는 이유는 부처님이 출가하신 이유와 같다는 거지요.
어린 묘엄 스님이 듣기에 처음에는 참 이상했다고 한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국회의원이니 사장이니 하는 자리가 스님들보다 훨씬 높고 좋은 것 같은데 그런 좋은 기회를 버리고 별 볼 일 없는 중이 된 사람이 높은 지위를 별것 아니라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당연했다. 그렇게 불교의 기본 철학을 옛 얘기처럼 며칠 듣고 난 어느 날 성철 스님이 묘엄 스님에게 내기를 걸어왔다. 니하고 나하고 말로 주고받기 시합하자. 내가 이기면 네가 중이 되고 네가 이기면 중 안 되는 걸로 하자. 순간 지난 며칠간 들었던 얘기들이 획 묘엄 스님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동서고금을 오가는 장황한 이야기를 해준 성철 스님을 지식이나 말솜씨로 따라갈 수 없다는 판단이 먼저 섰다. 그러면서 성철 스님의 얘기가 귀에 속속 들어오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성철 스님에게 거꾸로 대안을 제시했다. 스님이 아시는 것, 그걸 다 나한테 가르쳐 주신다면 중이 되겠습니다. 성철 스님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오냐, 그기 좋다하면 그래 하자. 묘엄 스님은 그로부터 약 보름 정도 대승사에 머물면서 성철 스님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그해 5월 단오날 인근 윤필암에서 머리를 깎았다. 청담 스님이 출가한 뒤 수절하며 시어머니를 모시고 묘엄 스님을 키우다가 훗날 묘엄 스님을 출가시킨 그의 어머니도 묘엄 스님에게 맡겨 머리를 깎아 도성 스님이 되었다. 청담 스님은 성철 스님과 마음을 터놓은 도반이었으며 박정희 대통령 부인 고 유경수 여사가 기이했던 인물이다. 묘엄 스님은 아버지의 한마디에 발심 출가했던 월해 스님을 은사로 성철 스님을 계사로 삼위계를 받았다. 1961년에는 통도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받았다. 비구니가 구족계를 받은 것은 정화 종단 이후 처음이었다. 묘엄 스님은 대승사 윤필암에 머물면서 대승사에 주석하던 성철 스님에게서 한국 역사를 배웠다. 묘엄 스님은 윤필암에 머물 때 성철 스님으로부터 능엄주력이 공덕이 있다는 법문을 듣고 신심이 발동한 모든 대중들이 철야 용맹 정진에 나섰을 때 그는 눕지도 자지도 않고 21일 동안 꼬박 서서 주력을 하며 견뎌냈다고 한다. 당시 스님은 하루 108독 능엄주 주력을 하면서 시공을 초월하는 경험을 하면서 만성배탈병이 나았다고 한다. 그 뒤 묘엄 스님은 청담 성철뿐만 아니라 향곡, 운허, 경봉, 동산, 자운 스님 등 근현대 불교의 대표적 고승들의 채찍과 자애로운 가르침을 받아 이 나라 최초의 비구니 강사로 성장했다. 이에 따라 묘엄 스님은 1959년에는 동학사에서 최초의 비구니 강사로 학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1971년 수원 복령사에 정착한 스님은 40여 년 만에 복령사를 비구니 성가 교육의 요람으로 변모시켰다. 복령사 강원 개헌 이후 40년간 학장을 맡아 지금까지 39회 8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시켰다. 스님은 또 1999년 세계 최초의 비구니 유런인 금강유런을 개원한다. 묘엄 스님은 열반 전 마음 공부는 상대적인 부처님을 뵙고 절대적인 나 자신을 찾는 것이다 라는 유훈을 남겼다.